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1년 산업기사 3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고요. 1번 문제는 뭐 필기 설비 기준에서 좀 나왔던 문제죠. 지금 1호사니까 그 충전 부분하고 이제 울타리까지 합계가 이제 6m인데 울타리의 높이가 이제 2m니까 그거 빼시고 이제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 거리는 이제 4m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도 분석도트 내부에 대한 단면적 뭐 내성 규정이 나오는 거니까 20% 이하로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들. 3번도 뭐 넘어가면 되겠죠. 내성 규정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접지선에서 이제 2m 이상 이격해서 시설을 해야 합니다. 네. 4번도 네, 그렇죠. 합성 수신관으로 덮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 장치 같은 거를 하는 이유는 다 어떤 기기에 대한 보호나 인체에 대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다 이제 이런 시설들을 하시는 거죠. 5번은 뭐 접지 종류 뭐 그렇죠? 쭉 읽어보시면 뭐 기존에 다 나왔던 한 번씩은 나왔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6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보시면 등수를 구하십시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쵸, 뭐 이제 저희가 조명에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들은 일단 뭐 식이 생각이 안 나시면은 이제 애들이 놀고 있는 식을 일단 쓰면 되죠. 그죠? 뭐 이 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식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기억이 안 나시면 쓰고 그리고 뭐 맞출 수 있으시면 좋은 거죠. 자, 일단 조건들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방의 크기는 12 곱하기 24래요. 12 곱하기 24. 조도는 두 번째 줄 끝쪽에 있어요. 500이라고 했고요. 이제 강강보상률은 조건에 오른쪽에 세 번째에 있네요. 강강보상률이 1.6이다. 광속은 왼쪽에 있죠. 오른쪽 밑에 2200이라고 나왔어요. 뭐 등기구가 뭐 등수가 몇 개다 뭐 이런 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조명률은 그 위에 있네요. 70%니까는 0.7에서 뭐 대입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하시면 뭐 149.61 이렇게 나오니까는 절상하시는 거죠. 회로수나 이제 등기구수 같은 경우는 절상하시는 거니까 이제 150등을 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수전 전력이 얼마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PT하고 CT를 쓰는 이유는 이제 1차 측에 이제 고압이나 이제 대전류가 흐르니까 저희가 직접 측정하기에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PT나 CT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가지고 2차에 측정된 전력 값을 CTB나 이제 PTB를 곱해서 실제 1차 측에 얼마만큼의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이게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보니까 측정되어지는 전력이 300W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PTB하고 CTB 곱하셔야죠. 이제 뻥튀기 되는 거니까 PTB는 이제 6600에 110이라고 했고, 그렇죠? CTB는 이제 100에 5라고 했네요. 예. 키로로 물어봤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까지 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360. 8번 문제는 그림을 하나 띄워야 되니까 좀 지울게요. 지우고 그림을 하나 띄울게요. 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콘덴서를 설치를 해서 이제 병렬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부하에 대한 역류를 이제 개선을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겠죠. 세계 조건들을 한번 보면 손실이 배전선의 손실이 40이래요. 그리고 부하 L1하고 L2가 있는데 L1은 180의 역률이 0.6, 그렇죠? 180kW고 역률이 0.6이래요. 그리고 L2는 120kW고요. 역률이 안 나오고 있는 무효 전력 값이 나왔어요. kVAR, 그렇죠? 160 kVAR. 그리고 역률은
합성역률은 이제 90%로 계산을 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 2죠. 이제 90%로 계산을 하겠다. 1번 문제, L1과 L2의 합성 용량과 합성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용량을 한번 구해보죠. 합성 용량을 구해보는데, 그림을 그리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일단 L1인데 역률 0.6에 180이죠. 부하 2는 120에 무효가 160. 그쵸? 합성 용량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합성 용량은, 요걸 이제 큰 삼각형으로 보면, 이렇게 큰 삼각형으로 보면, 이제 밑변의 제곱에다가 높이의 제곱 하시면, 이제 빗변을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밑변은 나왔어요, 밑변은. 밑변 얼마라고 나왔냐면, 얘는 180이고, 얘는 120이니까 300이네요. 그쵸? 킬로와트. 높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높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거는 이제 160으로 나왔어요. 요만큼만 구하면 되겠죠. 요만큼만 구해보죠. 그러면, 180을 0.6으로 나누면 이제 피상분이 되는 거죠. 이제 역률이 0.6이니까는 무효율은 0.8이죠. 그러면, 요게 아마 계산기는 여러분 눌러보시고, 240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KVAR. 그래서 이게 240이 나와서 전체가 이제 얼마가 나오시는 거냐면 여기 전체가 이만큼 전체가 400이 나옵니다. KVAR. 그러면 빗변 얼마세요? 뭐 제곱제곱해서 루트 씌우시는 건 책에 있고요. 3, 4, 5죠. 저희는 계산기를 누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합성 용량은 얼마냐면 500이죠. 500. 그럼 역률은 어떻게 되죠? 합성 역률은? 이렇게 돌리는 거죠. 코사인. 그렇죠? 그럼 합성 역률 코사인은 이렇게 돌리시는 거니까 500에 300에 500. 그렇죠? 그러면 5, 6에 30이니까는 0.6. 계산 전에 종합 역률은 이제 0.6이 될 것 같아요. 2번. 변압기 한도까지 부하 설비를 증설하고자 한다. 증설 부하 용량은 얼마일까요? 아까 역률 얼마까지 계산을 하는 거였냐면 이제 90%까지 계산을 하는 거였죠. 그렇죠? 변압기 용량은 얼마였냐면 이제 500짜리였으니까는 500에다가 90%만큼 이제 계산이 되면 5945니까는 450만큼 이제 부하를 걸 수 있죠. 전체 450만큼 부하를 걸 수 있는데 얼마만큼 증가된 부하를 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몇 개를 빼야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하들은 빼야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이 증가가 되는지 부하를 증설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450에서 처음에 이제 180 빼셔야겠죠. 그리고 또 얼마 빼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 120을 빼셔야죠. 그리고 또 얼마 빼셔야 되냐면 손실이 40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40을 맞아 빼시면 그만큼의 이제 부하를 더 증가시킬 수 있겠다. 그 용량을 알 수 있겠고요. 그거를 계산하시면 110kW가 나온다더라. 지금 그런 겁니다. 9번 또 그림 하나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역률과 관련된 문제들은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용해서 나오죠. 이런 문제들은 워낙 다양하니까 응용된 문제들도 잘 풀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비 불평률 문제가 나왔고요. 얘도 뭐 마찬가지죠. 시험에 여러 번 굉장히 자주 등장했었던 이제 문제고 언제 몇 해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설비 불평률을 이제 구하시는 문제고 이제 두 개죠. 삼상 3선이냐 아니면 단상 3선이냐. 얘는 봤더니 단상 3선이래요. 근데 안 보고도 알 수 있는 게 여기 중성선이 있으니까 단상 3선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분자하고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하실 게
가장 큰 부하에서 가장 작은 부하를 빼는 건데 그 중에서 선간에 걸리는 부하는 고려하지 않죠. 요건 아니고 중성선과 다른 선에 걸리는 요 부하 중에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선과 A선에 걸리는 부하를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보죠. 얼마인가. 그러면 1.5에 플러스 역률 있네요. 그러면 0.5에 0.6. 물론 이렇게 1로 나누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 나눠도 상관없고 어차피 역률이 1인 것은 요거는 이제 2kg죠.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 4.33이 나온대요. kVA겠죠. 단위는. 그럼 밑에 거 중성선과 B상에 걸리는 요거를 해보면 2.5에 0.8 플러스 0.4에 0.7 플러스 0.5 그쵸? 그리고 계산기로 누르시면 이거 4.1이에요. kVA겠죠? 그럼 이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셔야 돼. 이제 분자를 이제 식을 완성을 해보면 4.33에 4.2 그쵸? 이제 분모에는 다 쓰시는 거죠. 다 있는 부하 다 써야 돼요. 그럼 4.33에다가 4.2에다가 4.5죠. 그것을 단상 3선식이니까 2로 이제 나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3상 3선은 이제 3으로 나누시고. 자, 이거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몇 프로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2%가 나온대요. 2%. 원래는 이제 단상 3선식 같은 경우에는 40% 이하면은 괜찮은 거죠. 3상 3선식은 이제 30% 이하면 괜찮은 거고. 그래서 좋다. 괜찮다. 양호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네, 뭐 단선 변압기 세대가 있다. 뭐 결산하는 건 일단 뭐 워낙 뭐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테니까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델타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하나씩 합쳐질 수 있도록 이제 모양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Y는 세 개를 하나로 묶는 거. 뭐 그 정도 하면 결산하시는 것들은 뭐 이제 주는 문제고. 2번 보시면 델타 하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대. 한 상이 고장이 났어요. 운전을 하다가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대로 얘가 무슨 모양이냐면 V 모양이죠. 그렇죠? V 결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하던 중에서 두 대가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게 이제 V 결선이고 출력비가 얼마냐? 변압기 한 대 용량을 이렇게 쓸게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1이라고 하면 그렇죠?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1이라고 하면 삼상 변압기, 그러니까 델타 결선에서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만큼의 출력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V 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몇 배예요? 루트 3배죠. 요만큼 곱하기 100 하시면 57.7%. 그렇죠? 출력비가 이제 되는 거고 여효율은 세트로 거의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효율은 계산을 안 하겠지만 86.6%가 되겠죠.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선도는 책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V 결선이니까 두 개 묶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전선의 굵기를 물어봤어요. 전압강화가 나오고 뭐 분전반에서 거리가 나오고 그럼 저희는 식을 이제 어떤 식을 대입하냐면 전선의 굵기를 구하기 위해서 1000에 2에 Li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단상 2선식인지 뭐 삼상 뭐 4선식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구분하셔야 되겠는데 문제에서 걔가 그거는 구분을 안 해줬어요. 근데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면 전열기용 아웃렛을 설치한다. 이 아웃렛은 콘센트 같은 거죠. 콘센트. 그래서 두 개짜리 선 나오는 거. 그래서 단상 2선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35.6을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하고 이제 나머지 값들을 한번 쭉쭉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분전반에서는 이제 30m의 거리다라고 이제 했었고요. 전류는 안 나왔고 전압 강화는 4V.
그러면 전류만 계산, 그죠? 전류만 계산하면 되겠네. 네. 용량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이제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죠? 용량은 이제 5kW라고 했으니까 5,000W라고 바꾸면 되겠고요. 전압은 단산교류 200. 그렇죠? 그러면 25A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25를 그쵸? 대입하면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6.68이 나오는데 요거 전선의 굵기가 6.68짜리는 없으니까는 우리는 이제 10스퀘어짜리를 선정하시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2번 그림 하나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를 보시면 A하고 B 사이에 A, B, C, D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사이에 전원을 이제 공급을 하고 싶대요. 그때 전력 손실이 최대가 되는 지점과 최소가 되는 지점을 알아보고 싶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A, B, C, D 네 군데에서 전원을 이제 공급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손실이 가장 적은 데에서 공급을 하는 게 일단 좀 제일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A점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전원을 이제 공급하는 경우인데 이제 손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손실을 계산을 하시는데 손실을 계산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식은 I 자승이 R이죠. 단상이니까.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각 지점 간의 저항은 다 이제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전류값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제 I 자승이 R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면 이제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 주의하실 점이 있죠. 전류가 제일 끝에는 이제 50A는 그냥 이제 50A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가 50의 자승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손실이. 네, 여기는 전류는 물이 흐르는 거랑 동일하니까는 여기는 20만 흐를 수 없죠. 여기가 20이 흐르고 그럼 끝난 거니까 더 이상 50을 흐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죠. 두 개가 합한 게 여기 흐르는 거죠. 이렇게. 20은 1로 가고 50은 1로 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두 개를 합한 값이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A점에서의 이제 전력을 공급할 때, 전원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이렇게 되겠네요. 100의 자승의 R, 70의 자승의 R, 50의 자승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A점에서의 손실이죠. 그렇죠? 그럼 B점에서의 손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손실은 이제 선로에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저항값이 없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쪽과 이쪽이 이제 선로에 대한 저항에 의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쪽은 얼마예요? 50이죠. 얘는 그냥 50. 이쪽은 그렇죠? 70하고 50인 거죠. 70의 자승에 50의 자승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C점에서 공급하면 어떻게 되세요? C점에서는 이쪽하고 이쪽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그러니까 C점에서 이제 공급이 되면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이제 50에 자승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니까는 두 개를 합한 값이 여기에 이제 흐르겠죠. 그러면 8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C점에서 전력을 이제 공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손실은 요거는 제일 끝이니까는 이제 50의 자승. 요거는 80. 마지막은 50. 그럼 하나 이제 D점 남았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서 이제 전압을 공급을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일 끝에는 이제 50이 이제 있는 거고, 그렇죠? 제일 끝에는 50.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해야죠. 그럼 여기는 80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까지는 80. 네. 여기까지는 80 맞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합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100. 이렇게 되는 거죠. D점에서 공급을 하면. 그럼 D점을 공급할 때의 손실은 제일 끝에서부터 하면은 그냥 50의 자승의 R. 두 번째는 80의 자승의 R. 세 번째는 100의 자승의 R. 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A점을 보면 얘가 17400 요거는 9900 네. 얘는 11400 마지막은 18900 그럼 어느 게 제일 크고 어느 게 제일 작은 거냐면 B점이 이제 제일 적겠네요. 그렇죠? 제일 큰 거는 D점이 제일 크겠고 손실이 이렇게 뭐 푸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넘어가시고 13번 예. 전압을 2배만큼 승합을 시킨 거네요. 3에서 6으로 승합을 시킨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수치를 뭐 비교하시면 이제 뭐 손실이나 이제 전압 강화율, 뭐 전압 변동률 이런 것들은 제곱이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고, 뭐 공급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곱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더라. 그래서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고요. 14번입니다. 14번. 14번도 그림을 하나 띄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퀀스 문제고. 시퀀스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맞춰야죠. 그렇죠? 네. 아주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면 시퀀스는 다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 얘가 이제 무슨 회로라고 했냐면 정역운전 회로다라고 했어요. 이쪽은 봐서 정역운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쪽 보면 정역운전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직익기동 아니고, 그렇죠? Y델타는 밑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Y델타가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정역운전이라고 물론 이제 책에서는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그냥 그림만 봐도 저희가 대충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문제 읽기 전에 시퀀스는 대충 그 기본 도면만 봐도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역운전을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일단 주회로 먼저 완성하죠. 뭐 주회로. 주회로는 세 개 중에서 두 선만 아무거나 바꾸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바꾼다고 말씀드렸냐면 가운데 S는 이제 그대로 가죠. S는 안 바꿔요. S는 그냥 S로 가고 T하고 R만 바꾸죠. T하고 R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T는 R로 가고, 그렇죠? R은 T로 가고 이렇게 두 선만 바꾸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정역운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보조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유지, 그쵸? 또 하나는 인터로. 두 개는 빠지면 안 돼요. 정역운전 회로에서 이 두 개의 접점이 빠지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자, 자기유지하고 인터로 회로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냐면 자기유지는 자기의 A 접점을 기동회로랑 이제 병렬로 연결시키면 그러면 이제 걔가 자기유지 회로였죠. 인터록은 뭐였냐면 상대방에 대한 B 접점을 그렇죠? 직렬로 연결하면 걔가 이제 인터록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도면에서 보면 어느 게 인터록이고 어느 게 자기유지겠어요? 여기가 MS1이 있죠. 여기가 MS2가 있어요. 얘가 정이고 얘가 역기로 있죠. 주회로에서 MS1이 그냥 직입이니까. 그럼 얘가 정이니까는 MS1과 병렬이란다. MS1인데 기동 버튼하고 병렬로 연결했죠. 그럼 이게 자기유지가 되겠다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MS2 자기 건데 병렬로 연결돼 있잖아요. 얘가 자기유지죠. 그럼 얘가 뭐 있어요? 얘가 인터록이죠. 그렇죠. 지금 MS1인데 위에 무슨 접점이에요? MS2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접점을 썼잖아요. 그리고 직렬로 연결했죠. B접점을. 그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터럭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동작은 하나만 간단하게 해보면 여기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슉 누르면 이제 밑에 와서 이제 붙는 거죠. 얘를 한번 눌렀다고 칠게요. 슉 눌렀어요. 이제 이게 붙는 거죠. 그럼 신호가 어떻게 그럴까요? 여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눌렀으니까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고. 그럼 신호가 일로 못 흐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얘는 동작 안 시켰죠. 이렇게 해서 정방향의 전동기를 회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유지 되니까 손을 떼어도 계속 동작하겠고, 얘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아무리 눌러봤자 인터럭 걸려 있으니까 동작하지 않겠고,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전동기 운전 중에서 누른 버튼 스위치 스톱을 눌렀다 얘죠.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를 누르면 이쪽에 있는 거는 다 올 스톱이죠. 그러니까 전동기가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도면 그대로 상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도면 그대로, 요거 말고 책에 있는 도면. 그러면 접점들이 다 그냥 그 위치니까는 비접점 이렇게 두 개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GL 램프가 점등이 되겠죠. 스톱을 누르면, 그렇죠? 눌러버리면. 1번 접점과 2번 접점의 역할은 뭐예요? 1번은 자기 유지, 2번은 인터럭. 그렇죠? 정회전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 번호는 몇 번일까요? 여기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3번을 눌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방향으로 이제 회전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THR의 명칭과 용도는 요거 있어요. THR. 뭐예요? 열동계전기죠. 과전류 흐르면 동전시켜서 멈추게 하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회로의 미완성 부분 이제 완성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네. 달랍비는 얼마일까요? 네. 하여튼 최근 유형의 문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필기에서 풀었던 그런 계산 문제가 실기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잊지 않고, 예전에는 뭐 필기에서 했던 것들은 거의 뭐 다 좀 잊어도 상관없었는데 기본적인 개념 몇 개만 가져오면 됐었는데, 요새는 계산 문제도 필기에서 나왔던 계산 문제가 그대로 실기에서 나와요. 풀이 과정까지 쓰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좀 기억을 계속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번도 마찬가지죠. 기기 시간에 이제 달랍비에 대한 내용인데, 얘도 이제 필기 아마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달랍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달랍비는 이제 전격 전류에 비해서 달랍 전류가 몇 배만큼 될까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니까. 달랍 전류는 800이라고 했으니까는 전격 전류를 이제 구하셔가지고 대입하면 이제 몇 배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전격 전류 구하셔야죠. 3, 4이니까는 루트 3배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량은 이제 6000kg라고 했어요. 6000에다가 10의 3승. 그렇죠? 루트 3에다가 전압은 얼마냐면 6000. 그렇죠? 그러면 얘가 577.35가 나온대요. 그럼 달랍비는 이제 1.39가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로 이제 달랍비는 구하죠. 그죠? 예. 예. 넘어가시고 16번. 16번이 그림이 안타네요. 예. 16번은 네, 그냥 이제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차단기를 점검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원래 차단기가 있고요. 단로기가 이렇게 있고, 얘를 이제 점검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점검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전력을 이제 공급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단로기 하나 더 달아서 얘를 점검하고 싶으면 얘 이렇게 연결해서 신호가, 그렇죠? 이렇게 전력이 공급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점검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회로를 이제 구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차단기하고 이제 단로기 같은 경우에
동작을 이제 어떻게 시킬까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달로기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연결되어 있으면 동작을 시킬 수가 없죠. 절대 없죠. 사고 나니까. 그래서 차단기나 달로기를 이제 동작을 시킬 때 그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차단을 한다. 지금처럼 이제 차단을 해요. 차단을 하고 싶은데 둘 중에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하나를 아무거나 먼저 해보죠. 뭐. 그래서 달로기를 한번 먼저 끊어봤어요. 네, 끊으려고 봤더니 부하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원 이제 전력이 기본적으로 이제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끊고 싶은 건데 바로 끊으려고 봤더니 얘를 동작시키려고 봤더니 부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 되겠죠. 예, 그럼 뭘 먼저 동작시키는 거냐면 차단기를 먼저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로 회로를 이렇게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달로기를 동작시키면 부하가 연결된 상태가 아닐 테니까. 그럼 투입할 때는 어떻게 돼요? 투입할 때는 투입할 때도 뭘 할지 몰라서 일단 차단기 한번 해볼까요? 차단기 했어요. 차단기를 이제 동작을 시키고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달로기를 딱 투입하려고 봤더니 얘가 투입되어 있는 상태니까 달로기를 투입하자마자 바로 부하랑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할 때에는 차단기를 먼저 하면 안 되고 달로기를 먼저 그리고 나중에 차단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하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뭐 이거 닫고 열고 하는 것들은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시비를 점검하기 위한 기기 조작을 순서대로 설명하래요. 먼저 얘를 연결해야죠. 그렇죠? 얘를 연결 안 하면 끊은 다음에 연결하면 부하가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전력도 이제 단절된 시간이 있을 테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일단 얘는 먼저 연결을 시켜야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걸 먼저 끊을 때에는 차단기를 먼저 그렇죠? 얘를 먼저 끊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건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전위가 똑같으니까 얘랑 전위가 똑같잖아요. 중간에 뭐 변압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점하고 이점은 전위가 물론 약간의 뭐 순실이나 뭐 강화들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위는 이제 동일한 거니까 얘는 연결해도 사고는 안 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상복구 시킨대요. 원상복구 시킬 때는 이제 뭘 먼저 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먼저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단기를 동작을 해야지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난다. 지금 그런 겁니다. 도면 같은 설비에서 차단기 점검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잘못해서 차단기보다 달로기를 먼저 동작을 시키거나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이제 뭐 밑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해소 방안은 서로 이제 동시에 동작하지 않도록, 그렇죠? 뭐 인터록이나 아니면은 뭐 시건 장치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17번. 분기 회로수를 물어봤네요. 분기 회로수. 분기 회로수는 전체 총 설비 용량에다가 그렇죠? 총 설비 용량에다가 한 회로 용량을 이제 나누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총 회로 용량을 봤더니 소비 전력이 60에 역률 65%의 형광등이 100등이 있대요. 60W짜리가 100등이 있는 건데 VA로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역률로 나누셔야죠. 역률이 얼마냐면 0.6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설비 용량이 나오는 거고. 한 회로 용량은 어떻게 되세요? 단상 이선식에 200V래요. 200V에 몇 암페어짜리냐면 15암페어짜리 분기 회로. 근데 단하고 조건이 나왔는데 한 회로의 부하 전류는 분기 회로의 80%. 그러니까 요거는 분기 회로의 80%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0.8을 계산을 해주셔야죠.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하면 3.85가 나온대요. 이것도 절상하시는 거죠. 그러면 4회로가 되는 거죠. 마지막 18번 이제 그림 지우고 저쪽에다 설명을 드릴게요. 18번 문제는 시퀀스 문제이긴 하지만 네, 뭐
약간 조금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온 건데, 문제에서 정확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2R은 어떤 역할을 하고, X는 어떤 역할을 하고, C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제 뭐 설명들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쭉 한번 읽어가면서 그냥 뭐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유추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굳이 이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일단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그림의 이제 도면에서 보시면 이제 도면에서 보시면 3-52 스위치를 ON을 했대요. 오늘 3-52를 ON 했어요. 그러면 뭐가 동작할까요? 쭉 내려가시면 뭐가 있어요? 52X가 있죠. 여기 통전이 되겠죠.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쭉 떨어져서. 그리고 52X의 접점이 클로즈가 된대요. 그러니까 52 이게 이렇게 연동돼서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요거죠. 이게 투입이 되고 클로즈가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투입이 되니까 요 밑에 뭐가 있냐면 52C가 있죠.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52C가 이제 통전이 되고, 그러면 차단기를 투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요 차단기가 투입이 되도록 한대요. 예. 이렇게 많은 52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동작을 하면 저 차단기가 이제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차단기 투입과 동시에 52A의 접점이 동작한대요. 얘가 이제 투입이 됨과 동시에 52A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게 동작을 해요. 뿅. 그래서 52R이 통전이 되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안 흘렀었는데 이게 이제 붙음과 동시에 이렇게 신호가 이제 흐르게 되겠죠. 이제 52R이 통전이 되고, 52R이 통전이 되면 요거랑 이제 붙어 있는 52R이랑 이제 붙어 있는 접점이 여기 있죠. 끊어지겠네요. 그러면 52X는 이제 코일이 개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럼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27번 여기 있네요. UVR 그렇죠? UVR 51번은 뭐죠? OCR이죠. 51번은 51의 G에 붙었으니까는 얘는 OCGR이죠. 그렇죠? 부적전압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 지락 과전류 계전기 뭐 그런 거죠. 면진했고 3번 차단기의 개방 조작 및 트립 조작은 네. 그러니까 개방 조작 및 트립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장이 났다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50일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동작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동작시키기 위한 코일은 어떤 거냐면 52T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제 뭐 고장이 나거나 하는 경우에 개방하는 경우에 52T에 대한 코일이 통전됨으로써 이제 가능하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투입이었고, 그렇죠? 여기 보면 입이라고 써 있죠. 여기 절이라고 써 있고, 끊기 위한 것은 52T에 의해서 동작을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해서 2011년 3회 문제까지 해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